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와 다보스 포럼에서 2026년 2월이나 3월쯤 된다면 중국의 FSD 풀 승인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점점 그 타임라인에 가까이 가고만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테슬라 차이나가 상하이 링강의 특구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채용 공고를 올렸고요. 이 링강은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위치한 곳이자 이미 2024년부터 테슬라가 외국 기업으로는 드물게 공공도로 고급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를 받고 있는 핵심 테스트 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은 인력의 충원이 아닌 이 중국 현지화된 FSD 소프트웨어를 실전 환경에서 검증 또 적응시키려는 마지막 단계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 차이나 그레이스 타오 부사장은 이 중국의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의 전용 AI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 이미 가동 중이며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SD가 중국에서 정식 출시된다면 현지 운전자 수준에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 이 중국에서 테슬라 FSD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런칭 일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FSD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링강 특구의 전략적인 의미부터 중국 시장에서 FSD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2026년 테슬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이 있는데 바로 리비안의 주가입니다. 리비안은 오늘 하루 26% 넘게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리비안이 정말 최악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인지 긍정과 부정의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리비안은 처음으로 차를 만들어서 팔 때 최소한 손해를 안 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라는 증거로 보이고 1년 만에 대당 제조 비용을 7,200달러나 줄였다고 하는데 이 리비안에서도 제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월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모델 Y의 대항마라고 불리고 있는 중형 SUV인 R2가 올해 2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 차가 나오게 된다면 미화 45,000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비안의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은 매출 총이익은 흑자지만 회사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주당 54센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R2의 양산을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인프라를 깔면서 손실 규모는 최대 21억 달러, 약 2.8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역시 중단되었고 탄소 배출권의 수익마저 끊기면서 추가 수익을 다 잃은 상태고요. 오직 전기차 판매 실력으로만 버텨야 하는 가혹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리비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거는 드디어 자생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제 리비안이 예고하고 있었던 R2가 정말 예상 가격대로 출시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지 아니면 신차 양산이라는 거대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전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어떤 지배구조를 가지게 될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말 IPO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구글이나 메타가 사용하고 있는 차등 의결권 듀얼 클래스 쉐어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스페이스X는 구글의 사례를 가는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구글은 주식을 세 종류인 클래스 A와 B, C로 나누고 있고 우리가 사는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갖지만 이 창업주들만 가질 수 있는 전용 주식은 한 주당 10표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덕분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절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적은 지분으로 주주들의 관섭과 소송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는 이 차등 의결권을 통해 76%에 달하는 압도적인 투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IPO 이후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비전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라는 계획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큰 자금을 모으게 된다면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앞으로 우주 AI 데이터 센터와 달 기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하고, 최근 XAI를 인수한 것도 지상에서 우주 그리고 지능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자신이 의결권 25%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AI 산업을 딴 데서 하겠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의결권 문제는 현재 스페이스X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일론 머스크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긴급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트위터를 인수하고 XAI를 설립하면서 현재 빚은 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4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X를 만들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빌린 125억 달러 때문에 현재 매달 수천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3월 X와 XAI가 합병을 했고, 최근에 XAI가 다시 스페이스X와 합병하게 되면서 이런 빚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월가의 은행들이 이 빚을 깎아주거나 저금리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 월가의 은행들이 이 빚을 좀 깎아주거나 저금리로 바꿔주려고 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 전 이 재무제표를 좀 다듬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가의 큰 은행들은 현재 스페이스X의 IPO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빚까지 깎아주면서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스페이스X의 상장이 가져올 수익이 확실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만약 이렇게 은행에서 빚을 좀 감면해 준다면 일론 머스크가 빚을 갚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하는 오보행 이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스페이스X가 IPO 되게 될지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중국의 FSD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FSD 관련된 소식을 보게 된다면 링강이라는 곳에서 이 테스트를 위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있고, 링강은 테슬라가 2024년 중반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 외국계 기업으로는 드물게 공공도로 자율주행 테스트의 면허를 받은 핵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본다면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로 그 직무가 명시되어 있고, 테슬라 주주라면 테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는 지나갔고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맞춘 FSD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타임라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5년 주주총회와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중국의 FSD 승인은 2026년 2월이나 3월쯤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지금이 2월 중순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실전 테스트 인력을 뽑고 있다는 건 테슬라가 규제 당국과 협의하여 정말 마지막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테슬라 차이나의 그레이스 타오 부사장은 중국 내 전용 AI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해 가동 중이라고 말했고, 현재 테슬라는 데이터 저장을 넘어서 중국 현지 교통과 규제에 맞춘 AI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채용은 중국 FSD 출시가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고, 과연 FSD가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열렸을 때 테슬라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테슬라의 FSD는 중국에서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거라는 테슬라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에서 구축한 독자적인 AI 트레이닝 센터 때문이라 생각하고, 현재 테슬라는 중국의 엄격한 데이터 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저장부터 학습까지 중국 내에서 완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센터는 이미 가동 중이고 충분한 컴퓨팅 파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국에서 모이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과는 완전 다르고요. 중국에서는 정말 많은 배달 스쿠터와 예측 불가능한 3륜차 또는 좁은 골목의 보행자나 복잡한 교차로의 신호 등 중국 현지 차량들로부터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특화 모델을 만들고 있고, 과연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전체 FSD 주행 데이터는 이미 75억 마일을 돌파했고요. 이 방대한 글로벌 데이터가 중국 현지화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 특유의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더하게 된다면 이 현지의 최적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중국에서 FSD가 본격적으로 런칭되게 된다면 이 차량 판매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동 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의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쌓아온 75억 마일의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의 엄격한 데이터 규제를 100% 준수하기 위해 중국 내 주행 데이터는 현지 데이터 센터에 격리 또 저장, 학습되게 되고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차단하면서도 중국 도로의 특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현지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하게 되고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면 이 중국 도로에 특화된 판단력을 갖출 수 있는 FSD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 미국에 있는 FSD와는 다르게 중국에 있는 FSD는 이 현지 사정에 맞춰서 중국의 배달 오토바이가 어디로 향할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아직 출시 전이고 규제 승인이 최종 관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모은 75억 마일이라는 실주행 데이터는 다른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과는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테슬라의 FSD 모델이 중국에서 구동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목해야 될 핵심은 2026년 2월 네덜란드 도로교통국인 RDW가 테슬라의 FSD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및 시연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 RDW는 EU 규정에 따라서 국가별 면제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EU 국가들의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RDW는 현재 테슬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는 미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통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많은 사람들이 RDW의 평가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자율주행처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기술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한 국가가 깐깐한 검증 후 승인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고, 이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RDW의 테슬라 FSD에 대한 결과를 2월 달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에서 2월 승인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2월과 3월이 어쩌면 테슬라의 FSD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온 상하이 링강의 테스트 엔지니어 채용 이야기와 유럽 RDW의 2월 평가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로 위에 깔려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로 구독을 받을 수 있는 기술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20% 정도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FSD의 영업이익률이 80에서 90%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마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인 포드나 도요타와 비교하는 게 아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FSD가 3월부터 시작되게 될까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테슬라의 계획이 실제로 3월에 달성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